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하얀 입김이 새어나오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 노신사께서는 두툼한 낡은 외투를 단단히 여미고 천천히 거리를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걸음걸이에는 다소 힘이 없었지만 그 눈빛은 설렘과 기대감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손자의 생일 선물을 고르기로 마음먹은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노신사께서는 한때 사업에 열정을 쏟으며 백화점 업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창립자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경영을 딸에게 넘긴 후에는 점점 사회와 멀어져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가족과의 거리가 점점 벌어져 대화가 줄어들었고 오랜 시간 일에만 몰두하느라 가까이 하지 못했던 딸과의 관계도 어색해져 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손자만큼은 할아버지를 따르며 밝은 미소로 곁을 지켜주었기에 그 손자를 위한 선물을 직접 고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셨습니다. 그렇게 노신사께서는 백화점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한때 자신의 손길이 닿았던 곳, 오랜 세월을 바쳐 성장시킨 백화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같이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곳이 자신의 삶과 깊이 연결된 장소라는 사실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도착한 백화점은 여전히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자태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조명, 그리고 쇼윈도에 정교하게 진열된 명품 브랜드의 제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고급스러운 코트를 걸치고 세련된 분위기 속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노신사께서는 조용히 입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백화점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지키고 있던 직원들이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서로 귓속말을 나누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런 분은 처음 보는데 왜 이런 곳에 들어왔지? 가며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고 일부 직원은 노신사의 낡은 외투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노신사께서는 직원들의 태도를 애써 무시하며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손자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사고 싶었기에 그는 곧바로 명품 액세서리 코너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는 유리 진열장에 반짝이는 펜던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보석이 박힌 아름다운 펜던트는 손자의 밝은 눈동자를 떠올리게 했고 이를 보면 손자가 기뻐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노신사께서는 직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가격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한참 동안 다른 곳을 바라보다가 마지못해 노신사께 다가와 무심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손님 같은 경우에는 무리일 것 같은데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노신사께서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원의 태도에는 극명한 경멸과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가격을 물어본 것뿐이었지만 직원은 그가 이 제품을 구매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 단정 지으며 무시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노신사께서는 담담하게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속은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성실하게 살아오며 자신이 세운 백화점에서조차 이렇게 무시를 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발걸음을 옮겨 다른 매장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손자를 위한 옷을 살 생각이었기에 의류 코너로 향했습니다. 매장 안에는 다양한 디자인의 옷들이 걸려 있었고 그는 그중 하나를 골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젊은 학생이 같은 옷을 동시에 집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먼저 잡았어요. 학생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노신사께서는 그 옷을 손주가 입으면 참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쉽게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그 모습을 보고는 갑자기 그의 손을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고객님, 왜 이러세요? 이건 저 학생이 먼저 잡았잖아요. 직원의 태도는 무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노신사를 쳐다보며 빈정거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차피 사실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한 벌에 400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입고 계신 옷의 10배는 넘을 텐데요. 그 말에 노신사께서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태도,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는 말투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손자를 위한 선물을 고르고 있었을 뿐인데 직원들에게는 단지 돈 없는 가난한 노인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신사께서는 이를 문제 삼거나 따지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아무리 불쾌한 상황이었어도 이곳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작스러운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몸을 살짝 숙이며 화장실을 찾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한 직원에게
다가가 조용히 화장실 위치를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긴 VIP 고객 전용 화장실입니다. 혹시 몰래카메라라도 설치하려는 건 아니시죠? 요즘 수상한 사람들이 많아서요. 그 순간 노신사께서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VIP 전용 화장실이라 이용이 불가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불쾌한데 도둑이나 범죄자 취급을 받는 듯한 말까지 들으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옆을 지나던 고객들은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에게만은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또 다른 직원이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보안요원 불러서 내보내는 게 낫지 않겠어요? 노신사께서는 그 말까지 듣자 차라리 몸이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담했습니다. 자신이 세운 백화점에서조차 이렇게 무시당해야 한다니. 이곳은 단순한 매장이 아니라 그의 인생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는 이 백화점을 성장시키기 위해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밤낮 없이 일하면서 이곳을 명품 백화점으로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저 가난해 보이는 노인이라는 이유로 여기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노신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예상치 못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매장 안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몇 초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변의 고객들과 직원들은 눈을 크게 뜨고 경악하며 노신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 저 사람 뭐야? 진짜 말도 안 돼. 이런 백화점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다니. 도대체 왜 여기까지 온 거야? 당장 내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말들이 곳곳에서 속삭이듯 퍼져나갔습니다. 직원들조차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부 고객들은 황급히 코를 막고 뒤로 물러났고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이 장면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몇몇 젊은이들은 실시간 방송을 켜 이 장면을 공유하려고 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명품 백화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이거 올리면 조회수 엄청 나올 것 같은데? 그들의 말소리는 노신사의 귓가를 맴돌며 더욱 깊은 모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백화점 직원들과 고객들 사이에서 조롱거리가 되어버렸고 한순간에 그의 존재 자체가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매장 매니저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는 불쾌함을 감추지 못한 채 얼굴을 찌푸리며 노신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직원들이 앞다투어 상황을 설명하자 매니저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노신사를 바라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곳은 고급 백화점입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은 곤란합니다. 보안팀을 부를 테니 부디 조용히 나가 주십시오. 매니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백화점 보안요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노신사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노신사께서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항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원들에게는 더욱 무례한 행동처럼 비춰졌습니다. 이분을 블랙리스트에 올려주세요. 다시는 이곳에 발도 못 붙이게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자 직원들 사이에서 동조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맞아요. 앞으로 이런 사람 못 들어오게 해야죠. 진짜 백화점 이미지 망가뜨리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그들은 노신사를 한낱 불청객으로 취급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이 백화점을 성장시키기 위해 헌신했지만 이제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 외부인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신사는 끝까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딸이 운영하는 이곳에서 스스로를 창립자로 소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을 불러올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딸이 이런 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느낄 실망과 분노를 걱정했습니다. 그렇게 백화점에서 강제로 끌려나가려던 그 순간 한 직원이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소리에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한 젊은 여성이 노신사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서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단호한 표정으로 보안요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분도 우리 고객입니다. 왜 이렇게 함부로 대하십니까? 그녀의 등장으로 매장의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껏 조용히 지켜보며 방관하던 직원들마저도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매니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윤의 발언은 그를 무척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윤을 쏘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신입이 감히 어디서 이러는 거지? 하지만 서윤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안요원들이 노신사의 팔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는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분을 당장 놓아주세요. 보안요원들은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매니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왔지만 이제는 뜻밖의 변수가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서윤의 당당한 태도는 그들의 손을 잠시 머뭇거리게 만들었고 매니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노기를 띄었습니다. 너 당장 조용히 하지 않으면 매니저는 낮은 목소리로 협박하듯 말했지만 서윤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한결같이 노신사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이분께서 잘못하신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화장실 이용도 거부당해야 하고 왜 직원들에게 무시당해야 합니까? 매니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껏 그는 자신이 백화점의 관리자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신입 직원 하나가 공개적으로 그를 반박하고 있으니 그의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객들 사이에서도 작은 웅성거림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몇몇 고객들은 서윤의 말에 공감하는 듯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지금껏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그저 방관해왔지만 서윤이 나서면서 그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러게 생각해보니 좀 너무한 것 같네. VIP만 사람인가? 같은 고객인데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해? 이 신입 직원 멋지다. 점차 서윤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고객들은 여전히 방관하는 입장이었지만 분위기가 점차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니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문제 손님을 조용히 내보내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일이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욱 강한 어조로 서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만둬! 신입 주제에 감히 이런 식으로 나서! 그러나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니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왜 저희 백화점이 고객을 차별해야 합니까? 그녀의 발언이 계속될수록 직원들조차도 조금씩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서윤의 말에 공감하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때 매니저는 서윤을 완전히 찍어 누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 지금 이 자리에서 사직서를 쓰든지 아니면 무릎 꿇고 사과하든지 선택해! 이 말을 들은 서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은 더욱 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사직서를 쓸 생각이 없습니다. 그 순간 직원들과 고객들은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입 직원이 매니저의 강한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매니저는 완전히 폭발하듯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사과해! 내가 뭔데 감히 이러는 거야! 그는 서윤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하며 더욱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한치의 동요도 없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돈이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백화점이 고객을 존중하는 곳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몇몇 직원들은 더욱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이제야 잘못된 행동을 깨닫는 듯했습니다. 그때 매장의 입구에서 누군가가 급히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노신사의 딸이자 이 백화점의 사장이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바닥에 떨어진 펜던트와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더니 점차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이 노신사를 발견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다가오며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공기 속을 가로지르며 울려 퍼지자 백화점 내부는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고객들은 수군거림을 멈추었고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매니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노신사를 모욕하며 강제로 내쫓으려 했던 그가 이제는 사장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 순간 매니저는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황급히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가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사장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해입니다. 그러나 그의 변명은 사장의 차가운 눈빛에 의해 즉각 차단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끊고 노신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고 그가 이런 굴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노신사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지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그가 성공을 위해 바친 모든 노력의 결과물이 지금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자신의 손으로 만든 이 백화점에서 가장 처참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곳에 혼자 오셨어요?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이런 일을 겪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노신사는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손주에게 줄 선물을 사러 왔단다. 그 말에 딸의 눈가가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버지를 무시했던 직원들, 조롱하던 고객들, 그리고 방금 전까지도 그를 강제로 내쫓으려 했던 보안요원들. 그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분은 제 아버지입니다. 그 순간 백화점 내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매니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초라한 차림의 노인을 내쫓으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사장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모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매니저는 얼굴에 식은땀을 흘리며 급히 변명하려 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장의 표정은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다고요? 그래서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조롱한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그녀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백화점이 고객을 차별하고 돈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인간적인 대우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노신사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이해되었습니다. 그는 백화점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사장은 천천히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제 아버지를 모욕한 것이 아닙니다. 한 명의 고객을, 한 명의 인간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돈이 많아 보이지 않는다고, 외모가 초라하다고 해서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 우리 백화점의 원칙입니까?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매니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매니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 사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백화점은 고객을 존중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보여준 행동은 이곳의 본질을 훼손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어서 다른 직원들에게도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일에 동조했던 직원들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차별과 모욕이 만연한 곳에서 고객이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말에 직원들은 한결같이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노신사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가볍게 주먹을 쥔 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그녀를 향해 다가가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윤 씨. 서윤은 놀란 듯 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신입 직원으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용기를 내줘서 고맙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백화점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린 듯 다시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 백화점에 새로운 매니저가 필요합니다. 서윤 씨, 앞으로 우리 백화점의 매니저로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백화점 내부에 다시 한번 충격이 퍼졌습니다. 매니저가 해고된 자리로 단순한 신입 직원이었던 서윤이 바로 승진하게 된 것입니다. 서윤은 당황한 듯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곳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순간 백화점 내부는 다시 한번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몇몇 고객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노신사는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이제 백화점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단 한 사람의 용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장은 즉시 백화점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중심에는 바로 서윤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매니저로서 고객 응대의 기본 원칙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녀는 모든 직원들에게 새로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기존의 백화점 직원들은 VIP 고객들에게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모나 차림새에 따라 고객을 차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백화점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결국에는 고객들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서유는 고객 응대의 핵심은 외모나 돈이 아니라 진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직원들에게 고객을 대할 때는 기본적인 예의를 지킬 것, 그리고 어떠한 손님이라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유는 새로운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백화점 직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을 단순한 구매자로 보지 않고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는 것입니다. 고객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필요를 진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서유는 직원 교육에서 이렇게 강조하며 고객 응대 방식의 변화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존 직원들 중 일부는 이러한 변화에 반감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VIP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백화점의 본질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백화점의 고급스러움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몇몇 직원들은 새로운 방식이 백화점의 명성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고급스러움은 단순히 비싼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녀는 직원들이 직접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시를 들며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고객 응대 방식과 새로운 응대 방식의 차이를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던 직원들도 점차 변화된 환경에서 고객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서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직원은 서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고객들이 저희를 더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걸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정말 고객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객들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부담스러워서 백화점에 잘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도 점차 편하게 매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 고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백화점에 들어오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어요. 직원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요즘은 분위기가 너무 따뜻해졌어요. 이제는 쇼핑하는 시간이 즐거워졌어요. 특히 서윤이 강조했던 모든 고객을 존중하는 서비스가 실제로 적용되면서 백화점의 평판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과거에는 VIP 고객 위주의 운영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고급 백화점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예상하지 못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백화점의 매출이 오히려 증가한 것이었습니다. 고객들의 방문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도 증가했고 특히 충성 고객층이 형성되면서 반복적인 구매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노신사와 딸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과거 노신사는 사업에 몰두하느라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딸이 성장하는 동안에도 그는 바쁘다는 이유로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고 결국 딸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백화점 경영을 딸에게 넘기면서 더욱 거리가 생겼고 오랜 시간 동안 연락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고 함께 저녁을 먹으며 가족으로서의 정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딸은 노신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때 제게 사장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노신사는 한동안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았단다. 딸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한 것이 아니라 백화점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면 직원들은 즉시 태도를 바꾸고 오히려 아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백화점의 진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의 선택이 백화점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노신사께서 다시 백화점을 방문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문을 지키던 직원들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진심 어린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의 옆을 지나던 몇몇 직원들도 정중하게 인사하며 과거와는 달리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매장의 분위기는 한층 밝아졌으며 모든 고객님들께서 동등하게 존중받고 계셨습니다.
노신사께서는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시며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셨습니다. 그가 다시 명품 액세서리 코너에 도착하셨을 때 한 직원이 정중한 태도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선물을 찾고 계십니까? 노신사께서는 유리 진열장에 놓인 반짝이는 펜던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펜던트가 참 아름답군요. 손자가 좋아할 것 같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 정말 좋은 선택이십니다. 이 제품은 세심한 공정으로 제작되었으며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태도였습니다. 노신사께서는 감격스러우셨습니다. 그는 직원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윤님의 결단, 그리고 백화점의 운영 방식 변화는 업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고객님들께서는 어떤 백화점을 방문하시더라도 진심 어린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백화점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 업계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노신사께서는 계산을 마친 후 천천히 출구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순간 매장 한가운데서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서로에게 다가가기 어려우셨지만 이제는 가족으로서 더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백화점 손님으로 오신 건가요? 노신사께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이제는 이곳이 정말 편안한 곳이 되었거든. 딸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분께서는 천천히 백화점을 걸어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노신사께서는 생각하셨습니다.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니. 백화점에서 시작된 이 변화는 단순히 한 곳의 문화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가 퍼져나갔습니다. 노신사께서는 다시 한번 백화점을 돌아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